오늘 우리가 마주할 이야기는 단순한 괴담도 우연히 만들어진 전설도 아닙니다. 이것은 평범한 일상의 틈새에서 불쑥 고개를 내민 믿기 힘들 만큼 기이하고도 선명한 진실의 조각들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충청도의 한 조용한 시골 마을입니다. 누구나 스쳐 지나갔을 법한 그곳에서 이제 막 사춘기에 접어든 한 소년이 대한민국 전체를 술렁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이에 비해 지나치게 묵직한 말들,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예감, 그리고 그것이 현실로 이어지는 섬뜩한 순간들. 이 아이의 이야기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우리의 일상과 믿음, 나아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뒤흔들고 있습니다. 만약 신의 목소리가 정말 세상에 존재한다면, 그리고 그 목소리를 전하는 존재가 아직 채 여물지 않은 어린 소년이라면, 오늘 여러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선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어질 이야기는 단순한 뜬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어떤 거대한 진실의 파편일지도 모릅니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아이가 예언한 특정 인물을 따랐다가 놀라운 결과를 맞이했다고 비밀리에 전해옵니다. 이처럼 소년의 예언은 단순한 점괘가 아니라 현실을 꿰뚫는 하늘의 경고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 줄을 서도 석 달은 좋게 기다려야 그 아이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 어린 예언가가 다가오는 2025년 대한민국의 운명, 즉 국운에 대해 털어놓은 가장 충격적이고 비밀스러운 예언을 여러분께 전하고자 합니다. 과연 그 아이의 눈에 비친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희망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시련의 시작일까요? 천안의 평범한 마을, 그곳에 사는 12살 어린 예언가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아이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아이의 예언을 듣기 위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이토록 열광하는 이유는 단 하나, 그의 예언이 무섭도록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이 단순한 신기루가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신의 계시라는 확신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그 어린 예언가가 내놓은 한마디는 다시 한번 세상을 흔들고 있습니다. 점사를 보던 중 아이는 뜬금없이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전해집니다. 그 사람이 왜 다시 높은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모두 등을 돌린 줄 알았는데 다시 구름처럼 몰려가고 있어요. 수많은 서명이 보이고 도장이 찍히는 장면도 선명해요. 무언가 아주 중요한 공적인 종이가 하늘을 뒤덮을듯 펄럭이는 모습도 함께 떠오릅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이 말을 듣자마자 즉시 한 사람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정치 무대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바로 그 인물을 말입니다. 소녀는 그 누구의 이름도 말하지 않았지만 듣는 이들은 모두 같은 얼굴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무속의 세계에서는 무심코 내뱉는 말이 가장 정확한 신의 목소리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가 본 그림, 즉 도장이 찍히고 종이가 펄럭이며 사람들이 다시 모여드는 모습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마치 무대에서 퇴장했던 배우가 다시 관객의 부름을 받고 무대 중앙으로 끌려 나오는 듯한 이 장면은 다가올 국운 변화의 거대한 신호탄일지도 모릅니다. 어린 예언가는 2025년 대한민국의 운명에 대해 지금까지의 그 어떤 예언보다도 기이하고 생생한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인 채 마치 다른 세상의 목소리를 전달하듯 이야기했습니다. 거대한 무대 위에 누군가 서 있는 모습이 보여요. 수많은 사람들이 멀리서 그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등을 돌리고 서 있어요. 가고 싶지 않은 것처럼요. 그가 돌아서려는 순간
누군가 등 뒤에서 그의 옷깃을 잡아 끌어 무대 중앙으로 당깁니다. 처음에는 안 가려고 필사적으로 버티지만 결국에는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가 도장을 찍자 셀 수 없이 많은 서류가 공중으로 떠올라 흩날려요. 그리고 아주 이상한 것이 보여요. 지도 같기도 하고 깃발 같기도 한데 그 위에 문장이 쓰여 있어요. 하지만 그 문장은 너무 밝은 빛을 내뿜어서 눈이 부셔 도저히 읽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아이가 본 첫 번째 환상이었습니다. 권력의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변화의 서막. 곧이어 아이의 눈에는 또 다른 더욱 근원적인 환상이 펼쳐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운명 그 자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쪽에서 바람이 불어와요. 아주 붉은 바람이에요. 사람들이 손에 무언가 끈 같은 것을 들고 길게 줄을 서 있어요. 분명 줄은 한 가닥인데 어느 순간 그 줄이 두 쪽으로 갈라져요. 한쪽 길은 환하고 맑지만 다른 한쪽 길은 끝을 알 수 없이 어둡고 축축해요. 어두운 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미끄러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 깊은 어둠 속으로 완전히 빠져버리기도 해요. 그중 한 사람은 새하얀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의 검은 얼룩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요. 어떤 사람이 그 얼룩을 닦아주려고 손을 대자 그 손이 불에 타는 것처럼 녹아내려요. 바로 그때 그 옆에 서 있던 한 아이가 말해요. 이제는 하늘이 직접 손을 댈 것이라고요.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내려오지만 처음에는 아무도 그 빛을 보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떤 사람은 비로소 눈이 뜨여 그 빛을 보게 되고 어떤 사람은 영원히 눈을 감게 될 거예요. 눈을 뜬 사람만이 빛을 따라 새로운 길로 가고 눈을 감은 사람은 다시 어두운 길로 들어갑니다. 이 모든 장면은 누군가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그저 아이의 머릿속에 계속해서 떠오르고 반복되는 꿈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예언은 2025년이 대한민국 국군의 거대한 전환점이자 국민 각자가 운명적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는 국군의 줄기가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거대한 줄기가 보이는데 사람들이 위태롭게 그 줄을 붙잡고 있어요. 어떤 사람의 손에서는 줄이 미끄러져 빠져나가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줄을 더욱 굳게 고쳐 잡습니다. 줄 아래는 땅이 아니라 아주 깊고 검은 물 같은 것이 넘실거리고 있어요. 그 물 속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형체들이 움직이는데 그 눈은 사람의 눈이 아니에요. 줄을 놓친 사람들은 가차없이 그 검은 물 속으로 떨어져요. 한때 맑고 밝은 기운으로 가득 찼던 대한민국이 지금은 그 기운이 정확히 반으로 나뉘었어요. 한쪽은 여전히 푸르고 맑지만 다른 한쪽은 땅이 갈라지고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며 계속 흔들리고 있어요. 가장 먼저 흔들리는 곳은 남쪽의 땅이에요. 그곳에서부터 연기 같은 것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이 서로 손을 잡고 원을 돌며 무언가를 외치는데 그것은 말이 아니라 알 수 없는 소리에 가까워요. 그 소리가 하늘로 올라가자 구름 사이에서 붉은 줄기 같은 것이 내려와 대한민국 위에 떨어집니다. 그 붉은 줄기가 땅에 닿자 두 가지 일이 동시에 벌어졌다고 아이는 말했습니다. 하나는 하얀 집이 새로 생겨나는 모습이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기쁘게 웃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오래된 돌처럼 보이는 건물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모습이었고 그곳의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려 떠나갔습니다. 아이는 이어서 깃발이 바뀌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깃발의 색은 그대로인데 붉은 바람이 불어와 그 그림자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꾸어 놓아요. 그 붉은 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말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일제히 입을 열기 시작해요. 반대로 시끄럽게 말하던 사람들은 갑자기 조용해지고 침묵하던 이들이 세상을 향해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현상은 하늘에서 내려온 붉은 줄기가 직접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누구를 앞으로 끌어올리고 누구를 뒤로 밀어낼지를 결정하는 것은 단순한 정치나 권력의 논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운명을 바꾸는 하늘의 줄기입니다. 그 줄기는 한반도 상공에 머물며 한 남자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그 남자의 손에 무언가 빛나는 판 같은 것이 들려 있어요. 그 판에는 글씨가 쓰여 있는데 하늘에서 불꽃이 비처럼 쏟아져도 그 사람에게는 결코 닿지 않아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저절로 그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누군가 그 사람의 뒤를 따르기 시작하자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그 행렬에 동참해요. 처음에는 10명, 그 다음에는 100명, 그리고 1000명으로 순식간에 불어납니다. 그는 오직 앞만 보고 걸어가는데 신기하게도 발밑이 보이지 않아요. 마치 허공을 걷는 것처럼요. 하늘은 이 땅의 구원자는 이미 뿌리를 내렸고 봄이 오면 그 모습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상징적인 예언들은 2025년을 기점으로 모든 것이 급격하게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예언의 중심에는 북쪽 하늘의 기울어짐이라는 가장 기이하고 불안한 환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실 어린 예언가는 예언을 하고 난 뒤 신의 노여움을 사한 동안 말을 멈춰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입이 저절로 봉해지고 손발이 묶이는 끔찍한 꿈을 반복해서 꾸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때가 되지 않은 말을 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목격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북쪽의 네모난 하늘 중 한쪽이 점점 기울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 위에는 붉은색 글씨가 쓰여 있고 붉은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손에 횃불 같은 것을 들고 서 있는데 그 횃불이 갑자기 두 동강으로 찢어집니다. 찢어진 자리에는 검은 천이 달라붙고 그곳에서 새가 부딪히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산이 흔들리고 강이 거꾸로 흐르며 동쪽 하늘에서는 태양이 2개나 떠오릅니다. 남쪽 사람들은 높은 곳에 올라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데 그중 한 사람이 아래를 향해 손을 뻗습니다. 북쪽에서 온 한 사람이 그 손을 잡자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계절의 순서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만남을 막으려는 거대한 그림자가 말없이 그들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동시에 중국 쪽에서는 거대한 돌문이 열리고 수많은 사람이 고개를 숙인 채 문 밖으로 나옵니다. 그 돌문이 열린 뒤 바다는 칠흑같이 검게 변하고 그 위에는 무기가 아닌 깃발을 든 배들이 떠다닙니다. 깃발은 파랗고 노란 무늬이지만 바람이 불자 붉은 물감이 티드색이 변해갑니다. 이 혼돈의 중심에서 대한민국은 오히려 스스로 빛을 내며 주변 나라로 그 빛을 번져나가게 합니다. 이것을 막으려는 세력이 붉은 연기를 뿌려 사람들의 눈을 흐리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은 말했습니다. 눈이 흐려져도 길을 아는 자는 반드시 남을 것이다. 곧 이 땅에 새로운 깃발을 꽂는 사람이 나타나 갈라진 나라를 다시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 깃발 아래 모인 사람들은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서로를 마주보며 웃거나 고개를 숙입니다. 이 모든 것을 말하고 난 뒤 아직 말해서는 안 된다는 강한 목소리가 들렸고 그 후로 끔찍한 고통이 시작됐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열흘간 점사를 완전히 중단했고 그 사이에 동북아시아에서는 보도되지 않은 기묘한 사건들이 조용히 벌어졌다고 무속계에선 소문이 돌았습니다. 열흘 뒤 다시 입을 열기 시작한 어린 예언가는 이전보다 더욱 조심스럽게 그리고 더욱 구체적으로 마지막 예언을 이어갔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여름 저녁, 그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미래 지도자의 모습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깃발을 드는 그 사람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너무나 평범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름도 특별하지 않고 옷차림도 화려하지 않으며 사람들 틈에 완전히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변에서는 다른 사람은 볼 수 없는 신성한 빛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이유도 모른 채 무거운 짐을 지고 그저 묵묵히 버텨온 사람입니다. 하지만 2025년이 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거대한 격변 속에서 그 사람은 마침내 고개를 들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 한 자루가 내려와 그의 손에 쥐어집니다. 사람들은 왜 저 사람인가라며 의심하지만 결국 그를 따르게 됩니다. 그가 말이 아닌 빛으로 소통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사람입니다. 가진 것도 쉴 것도 없지만 그가 걷는 길은 단 하나뿐이며 정확합니다. 그는 지도자가 되려고 나선 것이 아니라 하늘이 그의 등을 떠밀어 그 자리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의 발밑에서 흙이 뭉쳐져 단단한 뿌리가 되고 다른 사람들은 그 위를 걷지 못하고 넘어질 것입니다. 오직 그 사람만이 흙 위에 굳건히 선 채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래된 나무 문이 열리는 장면이 보입니다. 문 위에는 기회라는 한자가 새겨져 있지만 오직 그만이 그 글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문을 열자 붉은 줄과 흰 줄, 두 개의 길이 나타납니다. 붉은 줄은 싸우는 길이고 흰 줄은 버티는 길입니다. 하지만 하늘은 아무도 보지 못했던 세 번째 줄, 바로 구원의 줄을 내려줍니다. 그 줄은 바로 한국에서 시작되며 그 사람이 바로 그 줄을 처음으로 잡는 자입니다. 그 줄은 갈라진 나라를 다시 묶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 새로운 질서를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국운이 다시 연결되는 순간입니다. 그날 이후 어린 예언가는 이 예언에 대해 다시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다만 깃발을 드는 그 사람,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다만 언제 움직일지는 하늘만이 알고 있습니다. 라는 한마디를 덧붙였을 뿐입니다. 한 어린 예언가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2025년 국운 예언.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문제에 대해 방송가를 통해 그 신통력을 널리 인정받은 한중견 여성 법사는 보다 깊이 있는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그녀는 한 언론과의 비공식 인터뷰에서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보는 환상은 미래 그 자체가 아니라 미래가 우리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늘께서 어린아이의 순수한 입을 빌려 미래의 편린을 보여주는 것은 다가올 혼란에 대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법사는 예언의 내용 하나하나에 얽매이기보다 그 안에 숨겨진 본질을 꿰뚫어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운명의 큰 흐름은 정해져 있을지라도 그 길 위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가는 전적으로 살아있는 우리 인간들의 몫입니다. 그녀는 특히 깃발을 드는 자에 대한 해석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초인적인 영웅이나 특정 정치 지도자를 떠올리겠지만 그것은 매우 위험한 해석일 수 있습니다. 하늘이 말하는 구원자는 한 명의 특출난 인물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시대의 아픔과 상처를 자신의 것처럼 짊어지고 묵묵히 빛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보통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법사는 바로 그 점, 즉 구원이 외부의 영웅이 아닌 우리 자신의 내면과 공동체 안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대중이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2025년은 심판의 해가 아니라 우리 민족이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는 기회의 해가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기보다는 각자의 자리에서 선한 마음과 유로운 행동의 씨앗을 심어야 할 때입니다. 이처럼 전문 법사의 해석은 어린 예언가의 충격적인 환상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희망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놀랍도록 유사한 예언이 바다 건너 인도에서도 나왔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만약 2025년 8월 14일 새벽 대한민국의 수백만 명이 동시에 같은 꿈을 꾸게 된다면,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광복절, 역사의 무대 뒤편에 있던 한 인물이 호련히 우리 앞에 나타나 운명의 물줄기를 바꿔놓는다면 과연 그것을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할 수 있을까요? 인도의 한 천재 예언가는 그날이 오고 있으며 하늘이 이미 모든 것을 준비했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그 꿈속에서 당신이 마주할 얼굴과 그 이후 완전히 달라질 한반도의 미래를 모두 보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아카시 쿠마르. 그 이름을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2020년부터 이어진 세계의 격변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라면 이미 그 이름을 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인도 구자라트주의 작은 마을에서 자란 평범한 소년이었지만 7살 때부터 고대 수학과 천문 관측에 몰두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장난감이 아닌 천체도표와 예언일지가 쥐어져 있었고, 그는 수년간 오로지 하늘의 움직임과 수비학적 계산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처음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것은 2019년 말이었습니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짧은 영상에서 2020년 3월 전 세계가 큰 질병으로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소년의 공상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불과 몇 달 후 그의 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2022년 유럽 동쪽의 군사적 충돌, 2023년 고대라 불리는 땅에서 다시 피어난 분쟁 등 그의 예언은 놀라울 정도로 적중했습니다. 그런 그가 2025년을 언급하며 유독 대한민국을 지목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그는 2025년 6월 3일 한국의 특정 정치 일정 이후 강한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천문도에 기이한 별의 배열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배열은 1945년 8월 15일 해방의 날에 나타났던 천문 패턴과 섬뜩할 정도로 유사했습니다. 그는 이 흐름을 결코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로부터 정확히 73일 후인 2025년 8월 15일, 그는 이 날짜가 자신이 계산해온 시기보다도 뚜렷한 상징성을 지닌다고 말했습니다. 아카시 쿠마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난 몇 년간 수많은 별의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2025년 8월 14일 새벽 4시처럼 강렬하게 진동하는 별의 배열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한반도 상공에서 목성, 토성, 금성이 정확히 삼각형을 이루고 그 중심에 보름달이 떠오릅니다. 이것은 지난 1000년간 단 한 번도 없었던 특별한 배열입니다. 그는 그 강력한 진동 속에서 하나의 환영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3번이나 반복해서 확인했고, 그때마다 내 머릿속엔 같은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수많은 한국인들이 동시에 같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이건 환상이 아닙니다. 나는 그 꿈 속에서 사람들의 얼굴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어떤 갈등도 불신도 없이 오직 하나로 연결된 유대감만이 존재했습니다. 모두가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있었고, 바로 그때 서울의 중심에서 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수백만 명의 시선 속에 홀로 서 있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이들이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바로 그분이라고. 그것은 꿈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미래의 예고편이었습니다. 아카시 쿠마르는 당신이 만약 그 꿈을 꾸게 된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늘의 선택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신은 그 꿈 속에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며, 비록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더라도 당신의 심장은 그를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8월 15일 그날 이후 대한민국은 이전의 나라가 아니게 됩니다. 민족의 동질감이 되살아나고 극심했던 정치적, 지역적 분열은 거짓말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 단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카시 쿠마르는 그 인물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묘사했습니다. 내가 본 그 인물은 권력을 향해 걸어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실을 추구하다 세상의 불합리를 보고 물러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실패를 겪었고 중년에는 깊은 좌절을 맛보았으며 대중에게 외면당한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도피가 아니라 세상과 거리를 둔 채 진정으로 세상에 필요한 것을 준비해온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그의 외롭고 고된 길을 보았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인물의 외모는 60대 초반으로 보였으며 키는 크지도 작지도 않은 평범한 체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남달랐는데 수많은 고통과 희망을 거쳐 얻은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옷차림은 화려한 정장이나 장식 없이 소박했지만 그 모습에서 설명할 수 없는 기운이 흘렀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의 오른손 검지에 끼워진 작은 은반지였습니다. 그 반지에는 고대 한국의 상징처럼 보이는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나는 그것을 보고 그가 준비된 인물임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인물이 등장하자 한반도의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분열과 대립은 끝났고 사람들은 서로를 진심으로 껴안았습니다. 수십 년간 닫혀있던 남과 북의 장벽이 무너졌고 판문점에서는 수많은 이들이 재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카시 쿠마르는 그 장면을 너무도 또렷이 보았다고 말하며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닌 예정된 미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통일은 정치적 합의나 강제적 통합이 아니었습니다. 총기나 협박이 아닌 문화와 언어, 감정과 역사가 다시 이어지며 마음의 흐름으로부터 시작되는 자연스러운 통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선 지도자는 통일을 선언하는 대신 사람들 스스로가 통일을 원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카시 쿠마르는 이 시기를 대한민국의 국군 대전환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외형적 강대국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의식이 모여 만들어낸 중심의 강국으로 자리 잡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장밋빛 미래에는 한 가지 절대적인 조건이 달려있다고 단호하게 경고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2025년 8월 15일 한국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이들에게만 주어집니다. 2025년 8월 15일은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실력을 지닌 한 무속인이 받아내린 2025년의 계시가 있습니다. 그녀는 감히 입에 담기조차 두려운 한나라의 명운을 뒤흔들 두 인물에 대한 충격적인 예언을 전했습니다. 자신이 뿜어낸 불길에 스스로가 삼켜진 용, 그리고 그 잿더미 속에서 날개를 달고 나타난 호랑이. 이 계시를 받은 인물은 세간의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기로 유명한 천명궁의 연화보살입니다. 그녀의 예지몽은 단 한 번도 현실을 벗어난 적이 없었다고 주변인들은 입을 모읍니다. 1997년 외환위기, 그리고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한 존경받는 인물의 비극적인 사건 또한 그녀의 꿈에 먼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5년을 앞두고 그녀는 역대 가장 강렬하고 구체적인 계시몽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번 꿈이 이전과는 차원이 다르며 이 땅의 기운 자체가 뒤바뀌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 높은 산이었어. 그 꼭대기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지.
그 정상에는 붉은 비늘이 번쩍이는 용 한 마리가 앉아 있었어. 그런데 그 아래 숲에서 흰 줄무늬를 가진 호랑이 한 마리가 어슬렁거리며 올라오더군. 처음엔 용이 그 호랑이를 보며 불을 내뿜었고 호랑이는 잠시 물러서는 듯했어. 하지만 호랑이는 이내 땅을 파기 시작하더니 그 안에서 아주 작은 불씨 하나를 꺼내 들었지. 그리고는 상상도 못할 행동을 했어. 그 불씨를 자기 몸에 붙인 거야. 스스로의 몸이 타들어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불을 온 산으로 퍼뜨리기 시작했지. 용이 내뿜은 불보다 더 거세진 불길에 산 전체가 붉게 물들었을 때 하늘에서 거대한 바람이 불어왔어. 그 바람을 타고 호랑이가 하늘로 날아올랐는데 등에는 비늘로 된 날개가 달려 있었지. 그것은 단순한 호랑이가 아니라 신의 기운을 품은 존재였어. 용이 마지막으로 비명을 질렀지만 결국 호랑이에게 제압당해 산 아래로 밀려나고 말았지. 그러자 산을 뒤덮었던 불길과 연기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하늘은 수정처럼 맑아졌으며 땅에서는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어. 이 꿈의 해석가들은 산꼭대기의 붉은 용을 1964년생 용띠이자 권력의 정점에 있는 인물로, 그리고 산 아래에서 나타난 흰 줄무늬 호랑이는 1974년생 호랑이띠이자 외부에서 온 새로운 기운을 가진 인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연화보살은 단 한 번도 특정인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사주와 현실의 상황이 이토록 정확하게 맞물리는 것은 결코 우연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예언의 핵심은 누가 이기고 지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기운의 흐름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꿈에서 호랑이가 날개를 달았다는 것은 신과 연결된 존재, 즉 하늘의 뜻이 직접 개입했다는 상징으로 해석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력 다툼의 승패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운이 새로운 방향으로 옮겨갔음을 알리는 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혼란이 끝나고 산에 새싹이 돋았다는 것은 새로운 질서와 시대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연화보살은 이것이 마지막 싸움이 아니며 이제 막 갈림길에 섰을 뿐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번의 기운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이 앞으로 100년은 울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어. 충청도의 어린 예언가, 인도의 천재 소년, 그리고 평생신의 목소리를 들어온 무속인. 전혀 다른 세 사람이 같은 시간 2025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거대한 변화와 선택의 순간입니다. 이것은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는 하늘이 아니라 사람이 결정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하늘은 이미 충분한 신호를 보냈고 이제 인간이 응답할 차례입니다. 그날의 선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100년 앞당길 수도 혹은 기나긴 혼란으로 밀어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지금 이